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한식 요리가 쉽고 재미있어진다. 요리가 좋다. 이번 주 요리가 좋다에서는 전통 한식 요리 전문가 김동려 원장과 함께 식욕을 돋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견과류 약고추장 비빔면을 만들어 본다. 추출할 때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매콤달콤 요리 제대로 배워볼까요? 한식조리 아카데미의 김덕녀 원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음식이 그립고 그립지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맛과 모든 것이 변해가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매콤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데 주로 우리 신세대 젊은이들은 무엇을 먹느냐? 매운 떡볶이를 많이 좋아해요. 직장인들은 매운 족발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매운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면 또 그것 또한 음식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옛 어른들 말씀이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없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음식이 사납구나. 음식이 맛있으면 음식이 아름답구나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지금처럼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런 표현보다 음식의 이야기 스토리링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맛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준다고 하면 음식을 만든 사람도 행복이고 기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견과류의 고추장을 보면 고추장 보통 5큰술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물이 한 6큰술. 왜냐면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 다진 파, 다진 마늘, 다진 양파, 설탕.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견과류는 너무 크면은 좀 굵게 다져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다지는 거 나는 좀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이게 막 튀어나가잖아. 밑에 젖은 페퍼 밑에다가 깔고 이거를 다지면 하나도 안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도마 닦을 일도 없지요. 그래서 다져서 준비해 주시는데 이거 씹기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분쇄기다 살짝 갈아주세요. 그래도 좋으니까 꼭 이거를 뭐 칼로 다진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져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털어서 넣어주시면은 도마도 깨끗하고 주의도 사실은 음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나는 음식만 하고 누가 설거지만 해주면 그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땐 좀 남성분들이 좀 도와주면은 많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약고추장 이러는 것은 꿀이 들어가는 음식이 곧 우리 몸에 약이 된다 해서 약고추장, 약과 약식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냄비에다가 견과류 고추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넣어 주세요. 고추장을 먼저 넣게 되면 냄비에서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고추장이 자꾸 타요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고추장을 냄비가 달궈진데 먼저 넣었으니까 타서 고추장이 맛있는 맛보다 탄 냄새가 먼저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먼저 고추장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완전히 풀어주는 게 왜냐하면 덩어리 진 채로 하게 되면 나중에 불에 가열이 돼서 끓게 되면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풀으면서 고추장이 물에 어우러져서 풀어지면은 여기에다가 다진 양파, 그 다음에 파, 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고추장만 풀어지면 만들기가 아주 쉬운 게 이 맛있는 견과류 고추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견과류를 언제 넣어야 되나? 향채를 먼저 넣어준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 톡톡 이렇게 올라와요. 네, 이때 견과류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견과류 이렇게 해서 뽀글뽀글 올라오면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풀어줬어요. 지금 물에다가 먼저 고추장을 넣고 풀어주니 다 풀어줘서 고추장이 하나도 같이 뭉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다진 파, 다진 마늘, 양파를 넣어서 향채를 먼저 익혀주세요. 견과류는 너무 오래 익히면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익히지 마시고 바글바글 끓으면 견과류 넣어주세요. 네, 잣 다진 것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바글바글 끓으면 설탕을 넣어주세요. 나는 그래도 꿀을 넣으면 약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니 꿀을 넣고 싶다. 그러면 꿀 한 큰술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글자글 끓으면 참기름을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참기름으로 마무리해서 농도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지른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추장, 견과류 고추장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물론 국수를 넣어서 비벼서 이거를 넣어서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옆에다가 같이 조금 더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취향대로 드시게끔 해주시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담아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약간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것이 조금 더 되직하게 됐기 때문에 고추장 5큰술이면 물 6큰술 그 비율만 잘 생각해 주시면은 실수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이 준비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면을 삶아 보려고 해요. 사실은 면 삶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양을 많이 할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나와요. 그릇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나물을 데치거나 면을 삶을 때는 물을 넉넉히 부어줘야 돼요. 면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물이 적게 되면은 덩어리도 지지만 국수가 익기 전에 안에서 불어. 그래서 면이 맛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센 불로 켜주시고요. 자, 이럴 때 항상 여기에 그릇에 물이 떠와 있어야 돼요. 면을 삶으려고 하면 면을 그냥 두면은 안 돼요. 컵에 물 반 컵 정도를 3번 정도 끓으면 넘치면 넣어주고 3번 정도 하면 한 7분 정도가 돼요. 7, 8분 정도가 되면 면은 가장 맛있게 삶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펄펄 끓을 때 넣어주셔야 돼요. 펼쳐주듯이 넣어주세요. 자, 면을 삶을 때 맛있게 삶는 법 또 하나는 면을 중간중간에 들어주세요. 겉은 뜨거워서 뜨거운 물에 얘네들이 빨리 익어요. 안은 안 익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고 끓어 넘치려고 하면 물 반 컵을 쫙 넣어주세요. 그러면 겉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면이 맛있게 삶아지는 거거든요. 자, 면 요리할 때는 반드시 옆에 물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면 삶아진 거를 건져서 그래야 면이 빨리 불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잘 삶아졌어요. 아주 불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어요. 자, 이러면 이것을 수분 제거를 또 잘 해주셔야 돼요. 수분 제거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양념을 우리가 간을 해놨을 때 싱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채반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분 제거가 됐으면 먼저 면을 참기름에다 비벼 두셔야 돼요. 즉, 첫 번째 고소한 맛도 있지만 두 번째 참기름으로 코팅이 돼서 면이 잘 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넣어서 제가 한번 참기름을 넣어서 묻혀 볼게요. 그래서 참기름 넣어서 한번 싹 묻혀 놔 주시면 즉 코팅이 됐기 때문에 면이 빨리 불지 않고 고소한 맛은 2배로 더 해주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견과류를 넣어서 고추장 양념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양념에 비비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우리 오늘 낙지볶음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기름 넣어서 묻혀주세요. 조물조물. 그러면 고소한 맛도 있지만 코팅이 되어서 면이 빨리 불지가 않아요. 저는 국수 엄마가 삶으면 여기다가 간장만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옆에서 삶을 때 쪼그리고 앉아서 한 입만 주지 이러면 엄마가 이거를 입에다가 쏙 넣어줬어요. 그 맛이 지금도 그 맛을 엄마가 그리울 때 만드는 음식처럼 이게 참기름에 간장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 고추장 해놓은 거. 그래서 고추장을 따로 담아서 내주는 이유는 자, 나의 입맛에만 맞추면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드시는 분을 배려를 해서 드시게 만들면은 드시는 분이 나는 이게 좀 간이 싱거워 이러면 고추장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니까요. 면을 이렇게 담고 낙지볶음에다도 면을 좀 담아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은 위에다가 또 오이가 있으면 오이를 좀 채쳐 가지고 올려줘도 좋고요. 여기다 이제 나중에 낙지 볶은 것을 조금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2가지 맛을 한 번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낙지볶음. 여태까지 우린 낙지볶음 기다렸는데 왜 낙지볶음은 안 나오고 고추장이 나오고 면 삶는 게 나오고. 그러나 2가지 중요한 거 오늘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자, 낙지는 구입해 갖고 오시면 손질을 하는데 자, 먼저 가위로 이거를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데 다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거 손질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이렇게 가위로만 제거만 해주면 싹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면 씁쓸한 맛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보면 거의 다 소금으로만 이거를 낙지를 손질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소금으로만 하면 잘 적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낙지가 질겨진다. 2번째, 낙지가 짜다. 이래서 소금으로만 하지 마시고, 자, 소금이 2분의 1 큰술이면 밀가루는 1큰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 내장 제거한 것을 자, 여기에 꺼내 주세요. 꺼내서 여기에 밀가루하고 소금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양이 더 많아야 돼요. 밀가루를 넣어주는 이유는 질겨지지 않고요. 냄새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밀가루예요. 그래서 밀가루는 냄새도 제거시켜주지만 부드러운 맛을 내주기 때문에 자, 밀가루 넣어주시고 소금 넣어주세요. 자, 이것을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그래서 다리에 빨판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다가 한번 씻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뽀드득 소리가 나면은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한 번 더 헹궈 주세요. 아주 잘 손질됐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낙지는 만약에 제가 손님이 한 20명 오는데 낙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낙지볶음은 잘못하면 수분이 많이 생겨서 양념이 씻겨져 나가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맛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는 이 낙지를 통째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네, 살짝 데치면은 얘네들이 수분이 증발되죠. 그랬을 때 낙지를 양념에 볶아 놓으면은 낙지가 양념에 씻겨 내려가지가 않고 다 먹을 때까지 양념이 그냥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그러면 낙지 손질을 됐으면 물기 빠지는 동안에 저희가 뭘 해야 되냐? 채소를 준비를 해야 돼요. 도마를 쓸 때 내가 비린내 나는 걸 먼저 쓰게 되면 또 물로 닦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아까처럼 이거는 약간 좀 크게 썰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큼직하게 썰어 주시고요. 자, 이제 고추를 보면 이거를 다 해서 썰어 가지고 씨를 빼게 되면 물에다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이 남았을 때 씻은 것을 냉장고에 넣게 되면 물러져요. 그래서 고추를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탁탁탁탁 치면 씨가 빠져요. 그러면 안에 있는 씨 제거해 가지고 약간 큼직하게 썰어 주세요. 여기에 집에 애호박이 있으면 호박을 좀 넣어서 해주셔도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건 뭐냐, 이렇게 가볍게 돌려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치면 씨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에다가 씻지 않아도 돼요. 물에다 씻게 되면 영양 성분도 다 많이 파괴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걸 남았을 때 냉장고에 넣게 되면 물러진다고. 그래서 오래 보관하지 못하니까 이러면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낙지. 그래서 끝에 요 끝에 부분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볶아 놓고 나면은 섬유질처럼 시로라기처럼 남으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길이를 좀 맞춰 주세요. 한 7cm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세요. 여기도 위에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다리 쪽이 너무 굵다 이러면 다리 쪽은요 나중에 이렇게 반 갈라 주셔도 된다고. 근데 오늘은 뭐 굳이 이렇게 반을 안 갈라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썰어 주시고, 그래서 낙지 볶음, 낙지 비빔면, 또 낙지 덮밥 다양하게 해먹을 수 있는 것이 낙지 요리니까 스트레스도 풀지만 맛있는 음식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낙지를 전체적으로 넣어서 다 볶지 마시고 팬이 달궈지면은 채소를 볶아낸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낙지를 볶고 나중에 섞어주세요. 그러면 수분도 생기지 않고 아삭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낙지볶음 하러 가볼게요. 팬을 먼저 달궈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한 군데 섞어서 제가 준비를 할게요. 자, 고춧가루 넣어 주시고, 낙지볶음이나 오징어 볶음 할 때 고추장만 하게 되면 좀 약간 텁텁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춧가루를 넣어 주시는 것이 텁텁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단맛이 들어가는 설탕도 좀 넣어 주시고요.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여기다가 간장 좀 넣어 주시고요. 후추는 음식에 육류나 모든 종류에 들어가는 이유는 냄새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후추는 비싸고 귀한 음식으로 소개가 됐던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양념을 이렇게 섞어주는데, 사실은 다진 파나 다진 마늘 향채가 나는 좀 안 좋다 이러는 분들은 여기다 수정과를 조금 넣어주시면 향채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수정과를 넣게 되면, 수정과는 우리가 설탕과 생강, 계피를 넣어서 끓인 거기 때문에 수정과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양념 이렇게 이 양념도 만들어서 한 10일 정도 냉장고 안에서 숙성을 시켜서 낙지볶음이나 오징어 볶음을 해 먹으면은 더 맛있어요. 사실 이 양념 가지고 우리가 제육볶음 할 때도 이 양념으로 제육볶음 해주셔도 좋거든요. 자, 팬이 달궈졌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채소를 살짝 볶을게요. 그래서 팬이 달궈지지 않으면 채소에 그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맛이 조금 덜하니까 센 불에서 빨리 볶아주세요. 그래서 낙지 양념해서 볶으면서 이걸 같이 나중에 섞어주시면, 그래서 뭐든지 다 한 번에 해놓고 나면은 이게 음식이 나중에 드시는 분이 너무 맛이 없는 음식을 드시게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낙지 손질한 거 넣어주세요. 살짝 볶아진 다음에 양념을 넣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양념을 넣게 되면 양념이 타거든요. 왜냐하면 설탕이나 이런 단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낙지를 1차 익히고, 그리고 낙지나 오징어는 너무 오래 볶지 않아요. 왜? 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센 불에서 빨리 볶아 주시는 거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은 매운 거 싫어? 그러면 간장, 불고기 양념에다 해주셔도 좋기 때문에 꼭 고추장. 그래도 낙지볶음 하면 뭐니 해도 매콤한 맛,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그 맛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채소를 넣어서 센 불에서 마무리로 볶아주세요. 살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생동감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담아주세요. 이러면 한상 차림이 되는 거잖아요. 견과류, 고추장, 비빔면에 낙지볶음. 이러면 한상 차림으로 손색이 없는 그러한 상 차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예쁘게 담아주면, 그래서 여긴 붉은색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유는 이거는 양념 자체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낙지볶음 하나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 견과류 고추장과 견과류 비빔면까지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것이 요리라고 보겠어요. 오늘 이 낙지 볶음과 비빔면 드시고 스트레스 확 날려주시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빔면 낙지볶음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